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보통 따르는 성공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진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제대로 부숴보고 완전히 새로운 성공 전략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뼈 때리는 말이죠. 기업가 스캇 갤러웨이의 이 한마디가 우리가 성공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 그 핵심을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부에 대한 가장 끈질긴 세 가지 통념을 하나씩 깨부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정말 현실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함께 세워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화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도 가장 큰 재정 목표로 삼았던 내 집 마련. 과연 이게 지금도 성공으로 가는 황금 티켓이 맞을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안정된 삶, 성공, 그리고 부를 향한 그 위대한 첫걸음은 바로 내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거요. 이게 마치 수백 년 된 진리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그 시작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든 광고 카피였던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현실이 확 와닿죠? 갤러웨이가 MBA를 졸업했을 때만 해도 자기 연봉의 한 3배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연봉의 무려 10배를 넘게 모아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재정적인 악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갤러웨이는 말합니다. 이제 어떤 대도시에서는 차라리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내 집 마련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목표로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신화.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라는 개념을 볼게요. 연봉도 높고 겉보기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죠. 하지만 실상은 다음 월급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버는 족족 다 써버리니까요. 돈의 압박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부자입니다. 반면에 부요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자유에 관한 거죠.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을 만들어서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부요함입니다. 갤러웨이가 드는 이 두 사람의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명은 매년 수십억을 벌지만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는 부자고요. 다른 한 명은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지만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부유한 사람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월급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조언일 겁니다. 열정을 따르세요. 정말 지겹게 듣는 말이죠. 그런데 갤러웨이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악의 조언 중 하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성공한 뒤에 자신의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에 이끌려서 성공 확률이 아주 희박한 열정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바로 재능 스택을 쌓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잘해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재능을 먼저 찾고 그 재능을 비싼 값에 사줄 시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돈이 되는 재능으로 압도적인 실력을 쌓으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경제적인 자유와 안정감, 그걸 바탕으로 재정적인 걱정 없이 진짜 당신의 열정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열정은 멋진 목적지가 될 순 있지만 좋은 출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낡은 신화들을 다 깨보셨으니까 우리만의 새로운 플레이북을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부를 쌓는 방법은 뭘까요? 자, 그럼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전략가 다니엘 프리슬리가 제시하는 이 4단계 사다리가 아주 좋은 힌트를 줍니다.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없어도 나를 위해 일해주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레일라 호르모즈라는 기업가는 무려 2년 동안 수입이 0인 상태로 오직 실력을 쌓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 결과요, 바로 그 다음 2년 반 동안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력의 복리 효과라는 거죠. 호르모즈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부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가망 없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끈질기게 버텨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부의 플레이북의 핵심은 대단한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끈기,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면서 세상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유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모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그건 아마도 그 첫걸음을 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겁니다. 투자자 댄 마트레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패배자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해서 실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패배자라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서툴고 멍청해 보이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환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설프고 불완전한 한 걸음, 그게 무엇인가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